나는 처음 이 뉴스를 듣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가,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국민 일반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처음에. 근데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확인을 몇 가지 해야 되겠어요.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지금까지 142차례의 이 유골 수습이 있었죠? 예, 143차례인지? 6차례. 146차례 유골 수습이 있었는데, 대체로 이 유골이 누구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발견 당시에는 그 의복이 있지 않은 한 알 수는 없습니다. 없었고, 그러면은 어떤 근거로 이 그 작은 뼈 조각이긴 하지만은 이 조각이 이미 유골이 수습된 사람들의 것일 것이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렇다고 생각했죠?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선체에서 수습된 그 세 분의 지금은 이제 수습자이죠. 그분들이 다 그 객실구역에서 발견이 되셨습니다. 지금 17일 날 발견된 작은 뼈 한 점도 비록 폐 자재 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만 그 폐 자재가 객실구역에서 수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하는 그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추정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통해서 그럴 것이다 판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예측이 틀린 적도 있죠? 그런 예측이 솔직히 이야기해요. 네, 정확하게 100% 맞은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100%는 아닌데 어느 정도 맞았어요? 발견 그 당시는 예단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미수자의 경우에는 한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찾을 때는 그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DNA 검사를 했을 때 그것이 100% 일치한다고는 발견 당시에 그렇게 단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알리지 않는 것이 물론 당분간이겠지. 당분간 알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럼 왜 그렇게 판단했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봐요. 네. 일단 전날 그분들께서 하루 전이라도 마음, 몸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누구예요? 미수습자 가족분들. 미수습자 가족들. 네. 네. 그분들이 정리하실 시간을 드린다고 해도 정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도 했고요. 그런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제가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뼈 한 점이 또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시 현장에 있던 저로서는 그것은 저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저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른 때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장례 후에 몸을 조금 추스리시고 난 다음에 제가 찾아뵙고 자초지정을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은 지 얼마나 돼요? 지금 부단장은? 8개월가량 근무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일이 틀어진 제일 큰 원인은 바로 이 점이에요. 판단의 착각이에요. 세상의 일은 모든 게 알리는 게 최선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지금 이건 안 알리는 거거든요. 자의적으로 이게 안 알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유족들을,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당시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게 선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판단 자체가 미숙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아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부에 보고를 하고 상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6개월 동안 현장에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할 판단이 아니에요. 당연히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이 차원에서 판단하도록 해야지 왜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냐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제 생각이 사려 깊지 못했고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지상에 보니까
조은하 양, 허다연 양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다는데 누가 얘기를 했죠? 제가 21일입니다. 한 2시 못 돼서 조은하 양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17일 날 뼈가 한 점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가족분들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른 다음에 제가 그 남은 미수습자 가족 네 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그 내용으로 전화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화도 나시고 놀라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장관께도 질의를 하겠는데, 예. 지금까지는 이 해수부 직원들이 장관의 뜻에 따라서 쭉쭉쭉 집행을 하고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상황을 보면 꼭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이 처음일 가능성은 없고 수시로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장관의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영이 안 쓰고 있고 장관 되고 난 뒤로 과거에 했던 그 관행이 그냥 그대로 계속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게 결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이번 기회에 조직 내 쇄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말씀해 보십시오. 예. 그동안 진행되어 온 일들의 전반적인 그 과정을 재점검하고 향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을 쇄신하고 분위기를 일신하는 그런 노력을 박차를 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련 사건을 접하고 사실 저는 정말 참담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유가족의 얘기처럼 6월 한 점을 찾기 위해서 3년 7개월 동안 애타게 우리 미수습자 가족들이 마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월호를 우리가 대했던 태도, 사실 촛불이 만들어지고 그 촛불에서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진 이유는 국민이 궁금해하고 국민이 아는 것에 대해서 관료들이 재단하고 관료들 스스로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던 그러한 인식에서 저는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고 또 이번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새 정부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료들의 생각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 있는 것으로 국민이 궁금해하고 국민이 관심 갖는 것에는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그 모습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단장님, 김현태 부단장님께서 네. 그 11월 17일 13시 30분경에 대외 협력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죠. 어떤 네. 보고를 받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11시 반경에 진흙세척장에서 뼈 1점이 발견됐다.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보고를 받고 과장께는 무엇라 얘기를 했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라. 예, 생각 좀 해보자고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대외 협력과장께 언제쯤 얘기를 전달했습니까? 일단은 솔직하게 언제쯤인지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 몇 시간 내에 내가 장례가 끝난 후에 가족분들에게 알릴 터이니 그때까지는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리지 마시라고 한 걸로 기억됩니다. 그때 과장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장례식 전일날 저는 가족분들이 여기서 떠나시기 전에 마음이라도 조금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현장 관리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뼈가 나오다 보니 이것을 통상대로 알려드릴까 아니면 내가 책임을 지고 장례가 끝난 후에 찾아뵙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말씀을 드릴까 양당 간의 고민을 여러 번 하다가 마지막 날까지 그분들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발견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 판단을 제가 볼 때는 부단장님이 하셔야 될 목이 아니라 장관께서 하셔야 될 목입니다. 장관께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고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보도자료의 보고 형태를 넘어나는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판단은 최고 책임자에게 여쭙고 맡겨야 되는 거죠. 제가 앞서 얘기한 것은 우리 관료들이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의심받고 있지 않습니까, 부단장님? 그죠? 네. 세월호 조사를 맡고 있는 해수부, 거기에 최첨단에 계신 부단장님, 단장님은 그 진실규명을 맡고 있는 사람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상황 판단을 부단장이나 단장이 할 것이 아니라 장관께 맡겨야 되는데 그걸 맡기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태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거에 지속적으로 세월호 조사를 하는 과정에 특조위 조사 과정 안에서 해수부가 방해를 많이 했죠. 예산 문제, 문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저는 그게 몸에 배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께서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고 부단장님께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 고민 끝에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동의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월호 7시간을 얘기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거죠. 그 시간에 뭐 했느냐, 왜 안 했느냐. 앉으시고요. 것이 좋을 것이다. 유족들을,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당시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게 선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판단 자체가 미숙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아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부에 보고를 하고 상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6개월 동안 현장에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할 판단이 아니에요. 당연히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의 차원에서 판단하도록 해야지 왜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냐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제 생각이 사려 깊지 못했고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지상에 보니까 조은하 양, 허다연 양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다는데 누가 얘기를 했죠? 제가 21일입니다. 한 2시 못 돼서 조은하 양 어머니께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제가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뼈 한 점이 또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시 현장에 있던 저로서는 그것은 저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저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른 때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장례 후에 몸을 조금 추스리시고 난 다음에 제가 찾아뵙고 자초지종을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은 지 얼마나 돼요? 지금 부단장은? 8개월가량 근무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일이 틀어진 제일 큰 원인은 바로 이 점이에요. 판단의 착각이에요. 세상의 일은
모든 게 알리는 게 최선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지금 이건 안 알리는 거거든요. 자의적으로 이게 안 알리는 거. 발견 그 당시는 예단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미수자의 경우에는 한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찾을 때는 그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DNA 검사를 했을 때 그것이 100% 일치한다고는 발견 당시에 그렇게 단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알리지 않는 것이, 물론 당분간이겠지. 당분간 알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럼 왜 그렇게 판단했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봐요. 네. 일단 전날 그분들께서 하루 전이라도 마음, 몸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누구예요? 미수자 가족분들. 유수 가족들. 예. 네. 그분들이 정리하실 시간을 드린다고 해도 정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도 했고요. 나는 처음 이 뉴스를 듣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가,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국민 일반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처음에. 근데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확인을 몇 가지 해야 되겠어요.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지금까지 142차례의 이 유골 수습이 있었죠? 예, 3차례인지? 146차례 유골 수습이 있었는데, 대체로 이 유골이 누구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발견 당시에는 그 의복이 있지 않은 한 알 수는 없습니다. 없었고, 그러면은 어떤 근거로 이 그 작은 뼈 조각이긴 하지만은 이 조각이 이미 유골이 수습된 사람들의 것일 것이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렇다고 생각했죠?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선체에서 수습된 그 세 분의 지금은 이제 수습자이죠. 그분들이 다 그 객실구역에서 발견이 되셨습니다. 지금 17일 날 발견된 작은 뼈 한 점도 비록 폐 자재 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만 그 폐 자재가 객실구역에서 수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하는 그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추정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통해서 그럴 것이다 판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예측이 틀린 적도 있죠. 그런 예측이 솔직히 이야기해요. 네, 정확하게 100% 맞은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100%는 아닌데 어느 정도 맞았어요?